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8분, 오늘 3월 17일 목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고, 지금 3월도 다음주 다다음주 하면은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고비였던 어제 새벽 3시 이벤트, 금리 인상 이벤트는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0.25%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도랠리가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공포감과 불확실성이 하나가 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데 지금 비트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슈팅을 크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산 시장에 어쨌거나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결국에는 시장에 그동안에 풀어놨던 돈을 회수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지금 약간 올라가고는 있지만 시원한 느낌은 없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내일 만약에 이렇게 좀 쏘아 올려주면서 이제 5,250만원 위로 좀 쏘아 올려주면서 금요일 종가를 마감을 하게 되면은 또 주말에 알트코인들 펌핑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시원찮게 비트가 좀 조정을 주다가도 지금 이 시간봉으로 봐도 살짝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올랐다가 눌려주고 올랐다가 뭐 요런 패턴을 좀 그린다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금요일 종가가 마무리되고 주말이 온다. 그리고 주말은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 주말을 틈타서 알트들, 그동안에 장전을 많이 했던 알트들이 좀 펌핑이 나올 수 있고, 잡코인의 펌핑이 한번 찾아올 수 있겠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빅 요런 코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알트코인들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이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횡보치다가 반등, 많이 떨어져서 횡보치다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큰 상승이 없었던 거, 지금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코인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꺾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던 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빅이라든지, 이 시빅도 좀 보시면은 이 일봉상으로 최근에 뭐 크게 올린 흔적이 없죠. 베이직은 이미 조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에 조금 움직임이 없었던 거, STP도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몇 번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지금 충분히 저점이고, 요런 거 이제 주말에 한번 펌핑 나올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에이브도 어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이브 여기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또 시원하게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상승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돌리다가 한번 펌핑 한번, 자,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15만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17만원대까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어제 일봉상으로 15%까지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에이브도 차트상으로 그동안에 뭐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다,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무빙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좀 크게 방향을 돌리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처럼 이런 식으로 W 패턴으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보시면 여기서 한 번씩 쭉쭉 쏴주는, 위로 이제 쭉쭉 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여기까지 좀 눌릴 수는 있지만 조만간에 한번 쏘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세롬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를 또 깼어요. 보통 여기 지금 다른 코인들 여기 잘 안 깼는데 이 친구도 여기까지 깨고 지금 여기까지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롬도 이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저점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좀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알트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 금리를 3년 만에 지금 올린 것이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22년 올해 최대 7차례를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 올렸기 때문에 6번이 남은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남은 FOMC 일정 5, 6, 7, 9, 11, 12월에 잡혀있는 이 6번의 회의를 전부 다 올리겠다는 거죠. 이때 동안 금리를 다 올리게 되면은 3월까지 합치면 딱 7회, 7회 금리 인상,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파월이 2022년에 7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있는 모든 FOMC 회의 때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음
순번은 5월 3일하고 4일이라는 것이죠. 이때 또 큰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이 전에 한번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4월이죠. 결국에는 4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4월에 좀 단기적인 어떤 펌핑을 좀 나오고 5월에 대한 금리 인상하면은 또 이제 안 좋게 시장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3월에 올리고 이제 5월에 또 올리게 되면 결국은 0.5%를 두 달 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5월에 올리는 것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여서 하방으로 내려가려면은 일단 올려놔야겠죠.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서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개미 좀 태운 다음에 저때 조정 한번 내려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N자 상승 패턴을 아마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 일단은 이 회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진전이 조금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도달에 관한 일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부 좀 같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버전의 중립 비무장 국가 지위를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도 나토에 가입할 생각은 없다. 왜냐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떤 좀 중립국적인 형태로 협상을 이제 진행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잠정적 평화 계획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다소 좀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실제로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좀 치고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국방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저항이 거세고,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거대 늪지대라기보다는 이 진창이라고 하죠. 과거에 나폴레옹도 소련 침공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진창에 걸려가지고 못 갔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진창이 있습니다. 자, 요거죠. 요게 바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한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었다, 그게 날씨가 풀리면서 녹아버리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차들이 완전히 하단으로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게 지금 생기면서 러시아 탱크들이 바로 저 진창 때문에 또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대전차 무기들, 제블린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군에서 러시아를 전차를 포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굉장히 좀 성능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항전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응원의 메시지, 지원, 지금 비트코인으로도 지원금을 보내고 있는 이런 거센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던,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푸틴이 열받아서. 그럴 만큼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도 빨리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에 의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요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번 요런 식의 상승이 또 터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박을 때 전쟁 터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 끝난다 그러면 다시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제 전고 돌파가 나오지 않겠냐. 계속해서 못 뚫던 이 46K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비트코인 이제 추세 전환, 계속적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던 이런 거대한 추세를 돌리면서 이런 식의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탄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그 재료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 이 역대급으로 여기서 이제 터졌던 이런 거래량들 아랫골이 달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나의 변곡점이 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라인을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깨지 않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바로 37.7K입니다. 거의 이제 38K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요 라인, 요때 전쟁 리스크로 최저 바닥을 찍고 바로 말아 올리고 크게 반등을 주고 나서 안 깨는 자리가, 이 자리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하나의 신저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오래 지지를 받았고 3번이나 테스트를 했는데도 안 깨졌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찍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은 이런 식의 지지 라인이 쭉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또 아주 좋은 작전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다 이걸 일부러 깼을 때 투매 물량이 또 엄청 나온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지 않았던 이런 구간이 한번 깨고 내리게 되면은 어우 이거 다시 이거 어우 이렇게 가나 보다 이러면서 여기서 엄청 손절이 나가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받고 엄청나게 롱 물량 다 청산시키고 이제 로스컷 나가게 하고 손절 물량 받으면서 패닉셀 받고 들어올리는 마지막 하방 내려찍기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하방 찍고 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찍고 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깨지지 않던 이 구간을 한 번 깨면서 완전히 패닉셀을 유도했다가 들어올리는 그런 무빙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완전히 우리가 아직 안심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좀 세게 안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비트가 위로 세게 올라가 주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한 그런 진전이 있었을 때 상방으로 좀 강력한 빔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멤버십 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에이브 이런 식으로 또 수익 인증도 올라왔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17만 6천 원에 좀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인증도 해주시네요. 감사드리고 이런 좀 확실한 정보를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다. 협상에서 중립국화 논의할 것 이렇게 또 한 발 꼬리를 좀 내리면서 말 바꾸기를 시전을 하면서 점령 계획은 없고 중립국 하면은 너네 이제 가만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협상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좀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게 빠르면 뭐 거의 2-3주 안에도 어떤 회담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5월 전에는 이제 전쟁은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나스닥이 3.7%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다수의 이제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4.7% 이렇게 올랐고 3.7%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나스닥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비트코인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원래 나스닥이 저렇게 3.7% 올라가면은 비트는 최소 5% 이상은 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원하지 못했다. 그게 조금 찝찝한 부분인데 일단 나스닥이 뭐 올라줬다는 거는 뭐 우리가 반길 부분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나스닥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 부근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아준 모습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결국 크게 올렸던 자리를 안 깨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끌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시간을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좀 천천히 요때처럼 요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 내려봤고 천천히 올라간 것처럼 요때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인플레에 대한 공포감으로 내려박았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요런 식의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 비트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스닥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잠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차트는 없죠. 지금 뭐 지구 종말이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스닥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그 돈들이 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뭘 합니까? 결과적으로 핸드폰 바꾸고 차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또 세금으로 날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아직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경제는 긴축을 견딜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지금 튼튼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실적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그리고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던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가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도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JP모건 등 주요 투자 은행에서 그런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했었던 그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이 엔데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쭉 퍼지면서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만 명이 지금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거의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지금 야,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 또한 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화장장이 지금 부족할 만큼 그 정도까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망률이 증가를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뭐 거의 다 걸렸다가 완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걸렸다라고 치면은 전 국민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붐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동안에 침체됐던 여행업종이라던가 외식업종,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도 이제 정점을 찍으면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 경기가 또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증시라던가 이 자산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쭉 좀 완만하게 쭉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도 보면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박으면 올라갔고, 내려박으면 올라갔죠. 내려박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갈 때 전고를 항상 돌파하죠. 전고를 항상 돌파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전고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카이보 네트워크의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좀 크게 갈 수 있는 코인들의 특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셀로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죠. 근데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죠. 시총도 1.8조 정도면은 조금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건 좀 제쳐두고 일단 오늘은 시빅 같은 게 조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시빅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는 무빙, 바닥 찍고 들어 올리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돌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쭉 내리고 돌리는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스레스홀드는 여기 저점, 그러니까 144원을 깨게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 이제 쳐 올리는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요건 왜 나오냐면은 매수세가 붙어주는 거 플러스 여기서 산 애들이 털고 나가는 단기 물량들은 좀 털고 나가라, 이런 식의 좀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3개, 4개 정도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방향 돌리는 무빙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발란체도 우리가 해외 차트를 위주로 보셔야 되죠. 업비트는 좀 차트가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서 잘려있기 때문에 이 아발란체 해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요것도 지금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찍고서 요런 식으로 가는 무빙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상승다운 상승이 없고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 구간을 바닥으로 다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많이 깔아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큰 움직임이 좀 없었던 코인.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왜 없었어야 하냐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개미들이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개미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안 올라탔던 코인 플러스 개미들이 많이 죽은 코인, 요런 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이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봉상 여기 이제 상승 제대로 안 나왔던 구간만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 크게 올리고 다른 코인들은 여기서 한 번을 더 가줬어요. 이렇게 이거 세럼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이게 없었고 너무나 오래 여기 바닥에서 이제 기어줬다.
너무나 질릴 정도로 바닥에서 기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이 터졌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크게 안 터졌던 코인들이 지금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쭉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좀 뭔가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웨이브도 그동안에 여기서 너무 많이 죽여놨죠. 너무 많이 죽이면서 진짜 엄청나게 떨어진 다음에 요 바닥권에서 요런 매집봉이 조금씩 나오면서 수평을 그리다가, 그러니까 수평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가다가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엄청나게 털어낸 거죠. 기간으로 죽이는 거 플러스 가격으로 죽이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구간에서 올라탔던 개미들을 다 죽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줬다. 그리고 아이콘도 지금 이 구간에서 펌핑을 주고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콘도 1억에 죽어 있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테마랑도 좀 엮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반전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고, 저는 캐리 프로토콜도 좀 괜찮게 보는데 이 차트 생긴 게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뜨기 전이랑 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얘는 좀 잡코인입니다. 시총 800억밖에 안 되는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소액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많이 조금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좀 시도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의 그림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타 토큰이랑 세타 퓨엘도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죽이면서 제대로 한 번도 반등을 안 줬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막 올라가는 코인들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카이버 네트워크를 사실 눈여겨보신 분들이 사실 아무도 없었죠.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웨이브도 얼마나 이 구간에서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상승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이제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셨던 이제 세럼 같은 코인도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가 진입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웨이브처럼 너무 많이 죽였고 기간으로도 죽이고, 작년 10월부터 떨어졌거든요. 기간으로도 죽이고 가격으로도 죽여놨어요. 그러면 과연 살아남아있는 개미가 있을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갑자기 웨이브처럼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보통 세력들이 호가창을 보면은 올라가는 코인들 특징을 보면은 꼭 이렇게 매도벽을 이렇게 걸어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호가가 얇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벽이 37,900개가 그냥 매도벽으로 쌓여있죠. 그리고 밑에는 없어요. 밑에는 매수 가격이 딱히 걸어놓은 게 없죠. 그나마 여기 2260에 좀 박아놓은 건 있는데, 여기에 박아놓게 되면은 뭐 조금 위아래로 살짝 흔들리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 가격 260 부근에 좀 매수를 많이 걸어놨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위에 박아놓은 거는 위에 굳이 티나게 이런 식으로 박아놨다라는 거는 이런 매물을 보게 되면은 못 사게 됩니다. 아, 이거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232로 저항 맞고 떨어지겠구나, 이러면서 안 사게 돼요. 근데 저거는 페이크라는 거죠. 저거 그냥 한 방에 잡아먹으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 이거 물량 그냥 다 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개미들이 못 올라타게 하기 위한 세력들이 호가창에서 이제 흔히 쓰는 그런 수법이죠. 막상 이거 수급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호가창에서 세력들이 이제 많이 쓰는 기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럼도 지금 충분히 저점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이건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도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온톨로지 가스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이때 크게 얼마 전에 이제 9월 초반, 9월이 아니죠, 2월 요때 2월 9일하고 17일 사이에 요때 이제 크게 한번 줬다가 쭉 그대로 다 내렸고, 요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거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튀는 무빙이 나오거든요,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냥
팔아야죠. 요거는 만약에 지금 뭐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1100, 1200 정도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계시면 알아서 찍고 내려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댓글로 상담 받으시고 싶은 그런 코인들을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CB 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이 CB는 좀 재료가 있는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신원 보증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 블록체인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은 투명성이죠. 어느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제 검은 돈이나 이런 거를 좀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뭐 금융 실명제도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듯이 약간 이런 신원 보증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에서 있어서 시빅이 유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저의 통제 하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빅도 재료 자체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빠진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스레스홀드도 지금 자리는 괜찮다.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시키는 그 변곡점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이브도 지금 이거 이 정도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에이브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이거는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22만 5천원 정도 일단은 잡고 있지만은 에이브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대출 프로토콜 에이브 버전 3, 여기서 이제 유동성 풀을 출시했고 5개의 블록체인에 이게 들어가고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에이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에이브는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이고, 바닥을 끝내려는 이런 바닥에서의 장대 양봉,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좀 추세가 안 꺾이고 있죠. 한 번 더 쏠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 충분히 한번 진입해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무빙이죠. 결과적으로 비트가 가야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는 건데, 이 비트코인의 무빙도 지금 나쁘지가 않다. 물론 시원하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원하게 빠지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처럼 야금 올라가 주기만 해도, 여기서 야금 올라가다가 한번 좀 조정 나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하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 맞던 요 이제 99일선을 조만간에 더 가라앉게 되면은 결국에는 봉들이 이 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뉴스들도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비트코인 합법화하는 데 완전하게 서명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힘을 우크라이나도 깨달은 거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이 엄청나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간편하고 국경이 없고 얼마를 보내든지 상관이 없고, 보관도 용이하고 빼는 것도 용이하고, 은행이 문을 닫던 문을 열던 상관이 없죠.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간편하게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비트코인과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도 합법화하고 규제 기관과 투자자 보호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을 그림자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신흥시장을 합법화하겠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하기 위한 투명한 메커니즘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수많은 도시가 파괴가 됐고 수많은 인명 피해, 그 도시들을 재건을 또 해야 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가난이 찾아올 위기가 지금 닥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자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줄을 빨리빨리 좀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듯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법정 화폐까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합법화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또 활로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엘살바도르처럼 이 비트코인 관련한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활로를 뚫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 주별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게 하자느니,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지역에서는 또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고, 그 비트코인의 범용성,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건들락, 이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도 암호화폐는 지금 저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나스닥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주의 형태를 띠고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나스닥의 현재 위치와 최근 무빙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반등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크기는 좀 상당히 클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갖다 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요때도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근데 이런 빠른 회복은 돈을 찍어내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안 찍어내죠. 오히려 돈을 빨아들이면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반등보다는 좀 완만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직 탄탄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그 전쟁까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좋은 얘기들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와 전쟁 종료라는 강한 긍정적 재료들이 터지면서 시장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때도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살살살살 올리다가 한번 내려받고 이런 식으로 올렸듯이 지금도 올라가는 모양새 자체가 이때나 뭐 이때라든지 이때처럼 화끈하지가 않죠. 뭔가 좀 살살살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느낌으로만 보면은 이때랑 비슷해요. 살살살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전고 뚫는 척 하면서 개미 싹 태우고 요쯤 되면은 가자 소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자 태운 다음에 한번 내려받고, 여기서처럼 내려받고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스닥 위치가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반등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그런 이제 어떤 조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는 코인들, 시빅이라든지 스레스홀드라든지 뭐 에이브라든지 좀 재료가 있고 코인만의 어떤 좀 특색이 있으면서 바닥에서 좀 올려주는 힘이 강한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랜드도 이거 지금 계속 움직임이 없었죠. 계속 빠지기만 하고. 그리고 이 알고랜드도 이제 한번 움직임을 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제 들고 있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이제 코인을 기존에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저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먼저 비트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은 순환을 돌면서 그때 오늘 시빅이 크게 올라갔으면은 얘는 내일 떨어지겠죠. 그럼 내일은 또 다른 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로 살살 올리다가 이 대세 상승, 이런 큰 펌핑은 한 번씩 나오는 그 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 불장 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 불장은 언제 오냐?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뚫어줘야 되죠. 46을 좀 비트가 어느 정도 뚫어주고 이 위에서 놀 때 알트들 이제 불장이 좀 크게 이제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은 한 번씩 이런 거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제 코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인내를 하는 자가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코인은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손절보다는 물타기가 낫습니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시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타는 사람들 있겠죠. 여기서 올라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소리가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샀어도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면 내 평단가는 여기가 되죠.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치게 되면은 코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반등이라는 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은 어차피 최근 한두 달간 계속 저점 부근에서 무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저점 무빙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를 파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돌리는 무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서 손절 쳐버리면은 그건 끝이죠. 손절 치고 나가서 두 번 다시 이제 코인 안 한다.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코인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물타기가 들어갔을 때 평단을 좀 어느 정도 낮추고 났을 때 내 본전 부근에 오면은 물 탄 건 더 빼고 기존에 샀던 물량만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까지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주말을 맞이하면 주말에 조금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의 그림도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니다. 당분간 이제 안도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재료 가장 큰 안도 랠리의 재료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휴전 협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 휴전 협상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좀 잘 이겨내시고, 어차피 불장이 오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다 펌핑 하루에 막 20-30%씩 올라가는 그런 불장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이제 6월 안쪽으로 저는 이제 한 4월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상승, 이런 큰 상승 전에는 항상 이런 아래꼬리단 내려받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잘 가다가 내려받기 한번 하고 갈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좀 우리가 이제 주의하자. 그런 게 내려받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편하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좀 더 좋은 내용, 좀 더 좋은 가격대, 비트코인 5천만원 이상대에서 인사드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